자, 두 번째 시간으로 왔습니다. 자, 주제 4번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두 도형이 주어졌을 때 그 도형이 무조건 닮은 조건으로 도형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랜덤한 두 도형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닮음인지 닮음이 아닌지를 판단 기준을 학습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삼각형은 다음 조건 세 가지 중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도형의 관계를 닮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세 개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볼까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입니다. 이 표현과 유사한 게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도 SSS 합동이 있었지요. 그것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SSS 닮음은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가 같은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세 개가 같은데 길이에 대한 길이비가 세 개가 같으면 닮음이라고 하는군요. 합동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두 쌍의 대응변에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또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끼인 각이 같을 때 SAS 닮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합동 조건 중에 SAS 합동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차이점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로 바뀝니다.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닮음과 합동이 같군요. 그래서 지금 닮음에서는 S의 의미가 길이가 아닌 길이의 비가 같다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가 살짝 다른데요. 닮음은 대응각이 두 쌍의 크기가 같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닮은 겁니다. AA 닮음이라는 게 합동과 달라요. 여기 밑에 참고로 합동 조건이 나와 있네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포인트는 그 서술에 무엇이 차이점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합동은 길이가 같을 때고요. 닮음은 길이의 비가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닮음은 대응각이 3개가 아니라 2개만 같으면 닮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할 건 없고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혀봅시다. 여기 개념 체크 문제가 있는데 닮은 삼각형을 모두 찾아서 표현하고 닮음 조건을 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 첫 번째 있는 ABC 삼각형부터 볼까요? 삼각형의 길이가 9, 12, 15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 삼각형과 닮음이 되려면 닮은 삼각형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삼각형은 여기 정도 있네요. 길이비가 6, 8, 10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길이의 비를 따진다는 건 이 9대 12대 15 이걸 따질 수도 있고 9대 6, 12대 8, 15대 10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닮음을 활용하고 싶으면 그 길이의 비가 9대 6이 12대 8이고 15대 10이 같으니 닮음이 되는 것이지 이 비율이
이 비율과 같다고 해서 닮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닮은 비를 고려할 때는 두 개의 삼각형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는 것이지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삼각형과 저 삼각형이 이거와 이게 닮은 것 같으니 한번 써봅시다. 삼각형을 A, B, C 순서로 썼다면 대응변을 맞춰야 하는데 선분 A, B는 길이가 가장 작은 변이고 예각에서 직각으로 가는 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대응변은 길이가 가장 작고 예각에서 직각으로 가는 삼각형 O, M, N과 닮았고요. 그 닮음 조건은 길이 B 3개가 같은 S, S, S 닮음입니다. 다른 도형도 찾아볼까요? 여기 DEF 삼각형을 볼게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긴 각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삼각형과 닮음이라면 역시 두 변의 길이와 긴 각이 40도이어야 할 거예요. 그럼 삼각형 요게 닮은 삼각형처럼 보이죠? 그러면 진짜 닮음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길이의 B가 여기 동일한 삼각형 내에서 16대 8이죠. 그리고 낀 각이 40입니다. 여기도 길이 B가 20대 10으로 2대 1이라는 길이 B가 같고요. 낀 각이 40도로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 길이 B가 16대 20이라는 비율은 8대 10과 같고요. 낀 각이 40도로 같으니 SAS 닮음입니다. 그럼 제가 삼각형 DEF 순서로 썼다면 그것은 이 길이가 없는 변과 예각에서 둔각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렇다면 대응변은 길이가 없는 변 PR인데 예각에서 둔각으로 가는 순서 RPQ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RPQ와 닮음인데 두 쌍의 길이 B가 같고요. 긴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SAS 닮음이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삼각형을 다 찾으면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인지 한번 볼게요. 길이 B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각형에서 각도가 내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다른 한 각도 무조건 구할 수 있겠지요. 여기는 75도입니다.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내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이 각도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중이에요. 두 개 더하면 120도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내각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AA 닮음이겠지요. 여기서 학습 포인트는 AAA가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75도 각 없었고요. 60도 각도 없었습니다. 즉 각이 3개가 주어지지 않아도 2개만 주어질지라도 내각을 모두 구해서 세 내각이 모두 같다면 그게 닮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응변부터 빨리 쓰자고요. 제가 삼각형 GHI 순서로 썼다면 그것은 여기 아까 계산할 때 75도였죠? 여기 60도였죠? GH 선분은 75도에서 60도로 이동하는 선분입니다. 그러면 75도에서 60도로 이동하는 선분은 LK군요. 삼각형 LKJ로 쓴 다음에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닮음 조건의 표현법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두 삼각형의 대응변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닮음 기호를 쓰시고 그 오른쪽에는 닮음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1번 한번 가볼까요?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두 삼각형 ABC, DEF가 있는데 닮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여기서 학습할 거는 이 증명이라는 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익히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선분 AB와 선분 DE가 대응변으로 그 비율이 4대 8인데 그게 1대 2입니다. 그 다음 선분 BC의 대응변은 선분 EF가 될 건데 그 비율은 3대 6으로 1대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빗변 FD의 대응변은 선분 CA이겠죠. 길이 B가 5대 10, 1대 2입니다. 세 변에, 즉 세 쌍의 대응변에 길이가 같은 게 아니죠. 길이의 B가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닮았고요. 닮음 조건이 SSS입니다. 쉽군요. 2번도 빨리 풀게요. AB 대 DE가 2대 3인 것 같습니다. 각 B는 각 E와 대응이 되어서 50도이고요. 그 다음 BC 선분대 EF 선분은 4대 6입니다. 길이의 B가 2대 3으로 길이 B가 2대 3인 게 2개 있고요. 길이의 B가 같은 게 2쌍 있고요. 그 다음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닮음 조건이 SAS이고요. 박스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서술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익히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각 B의 대응각이 각 F겠죠? 40도. 예? 뭐라고요? 각 B의 대응각은 E겠죠? 다음 각 C는 60도인데 대응각이 F일 것입니다. 즉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 AA 닮음이고요. 각은 2개만 주어져도 충분합니다. 자, 2번. 자, 이제 닮음이 뭐 저렇게 항상 두 쌍으로 주어지지 않고요. 하나의 그림 안에 겹쳐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통각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공통각이 하나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두 삼각형이 있는데 서로 닮은 삼각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삼각형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를 봅시다. 삼각형 ABC와 BDC에서 지금 뭐가 공유가 되고 있죠. 꼭지점이 C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각은 각 C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닮음 조건이 왠지 각 하나가 같고요. BDC 길이와 BC 길이 하나 주어져 있고 DC 길이도 주어져 있죠. 4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느낌상 길이 B가 2개, 끼인 각이 하나로 SAS 닮음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네모 박스 한번 채워볼까요? AC 선분과 BC 선분이 대응되는데 그 길이 B가 9대 6, 3대 2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으로 이해는 하는데 문제 풀 때는 하나의 그림에서 푸셔야 합니다. 지금 개념이니까 삼각형 2개로 풉시다. AC의 대응변이 BC 되는 거 맞죠? 여기가 지금 공통각입니다. BC 길이는 문제에서 6으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 BC의 대응변이 DC입니다. 그 길이는 4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C를 공유하고 있으니 각 C가 공통이라고 표현하시면 두 삼각형 ABC와 삼각형 BDC는 SAS 닮음이군요. 이해를 하셨으면 이 삼각형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해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삼각형 안에 여기 각 A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각 D와 각 C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해를 위해 여기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네요. 그러면 각 A, C, B와 같은 각이 AD이겠죠? 그 다음 각 A는 공통입니다. 두 삼각형이 내각의 크기 두 개가 같으면 AA 닮음이겠죠? 대응변을 잘 씁시다. 누가 이렇게 보면 당연히 AED인 건 한눈에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 한번 써봅시다. 대응변의 순서가 A도에서 이 각 표시가 없는 쪽으로 갔죠?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도 A도에서 각 표시가 없는 A2로 내려가야 합니다. 삼각형 AED로 대응변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3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라고 하는데 닮음 조건 3개를 쓰란 문제 같습니다. 첫 번째 닮음 조건은 세쌍의 길이의 비가 같은 말이 미리 있군요. 그럼 누구의 길이의 비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입니다. 그걸 닮음 조건으로 SSS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낀 각은 크기가 같아야 SAS 닮음이겠지요. 세 번째,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AA입니다. 두 개만 같아도 삼각형 내각 조건 때문에 충분합니다. 조건은 AA입니다. 주제 4번도 끝났군요. 이제 여러분들은 랜덤한 두 도형이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이, 그 도형이 닮음인지 닮음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습니다. 넘어갈게요. 주제 5번 직각 삼각형에서 닮음이 있는데 상황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해야 될 그림은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직각 삼각형 내부에서 각을 뭐라고 하지? 직각 삼각형 ABC라고 붙었을 때 직각 삼각형 각 하나를 공유하는 다른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닮음 조건이 발생합니다. 공부해야 될 첫 번째 그림은 얘입니다. 공부해야 될 두 번째 그림은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에서 대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입니다. 주제 5번은 이 두 가지 그림을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1번 직각 삼각형의 닮음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씩 읽어볼게요. 두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각 삼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다. 글로 읽으니 와닿지가 않군요.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는 거 맞죠? 제가 여기를 D이라고 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은 ABC 삼각형과 BED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직각 삼각형에서 예각이 같아요. 예각이 같다는 것은 예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항상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각은 각 조건 하나를 충족하고요. 공통각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으니 여기서 A, 여기서 A로 무조건 AA 닮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길이의 비를 어떻게 쓰시냐면 AB에 대응되는 변은 분명히 A에서 B로 왔습니다. 예각에서 예각으로 가는데 표시가 없는 각에서 파란색 각으로 갔죠? 따라서 EB와 같고요. 그 다음 BC의 대응변은 파란색 각도에서 직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응변이 파란색 각도에서 직각으로 가는 BD 선분이 대응변이 되고요. 마지막 CA 선분이라 할게요. CA 선분의 대응변은 직각에서 표시가 없는 쪽인 D에서 E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이 무엇이냐? 직각삼각형이 주어졌는데 그 삼각형 내부에 직각이 있고 각을 하나 공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닮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무조건 닮았다. 첫 번째 그림이 끝났고요. 두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잔뜩 많아요. 뭐가 잔뜩 많은데 이 파트는 글자보다는 이미지로 한번 기억하시고 이미지로 기억한 다음에 그냥 문제 푸는데 집중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증명을 한 번씩 할 건데 증명은 문제 1번을 통해서 하나, 둘, 세 개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배운 내용 가지고 일단 Q1 한 번만 풀어볼게요. Q1 풀기 전에 방금 그 2번 내용 결론부터 던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로 학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론이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온다면 첫 번째 AB 선분의 길이 보이십니까? 그 길이를 두 번 곱한 제곱이란 길이는 BD 선분 곱하기 BC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림으로는 잘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 다음 이거를 AB 선분이 아니라 AC 선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C를 두 번 곱한 AC 선분의 제곱은 CD 선분 곱하기 CB 선분이다. 결로만 던지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는 AD 선분에 관한 성질이 있는데 AD 선분을 두 번 곱한 것은 DB 곱하기 DC와 같다는 걸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오른쪽 페이지에서 풀 거고요. 일단 문제나 풀어봅시다.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 볼게요. 각 A가 90도인 거 체크. 직각삼각형 ABC에서 BC 선분과 DE 선분이 수직하대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 BDE를 보아하니 직각이고 삼각형 ABC 중에서 각 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닮음이라는 거 체크하시겠죠? 길이비가 빗변의 길이비가 10대 5이므로 닮은 비가 2대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밖에 안 읽었는데 문제에서 뭐 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서로 닮은 삼각형 찾고 닮은 조건 구하래요. 그럼 ABC랑 닮았겠죠? 대응변 잘 씁시다. A에서 B로 온 것은 직각에서 각 B로 왔군요. 그러면 직각에서 각 B로 오는 대응변은 EBD입니다. 그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 되겠죠? 직각 하나, 예각 하나. 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DE의 대응변이 어딘지 보니까 CA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B가 1대 2겠죠? 근데 CA의 실제 길이가 6이니 DE의 길이는 3입니다. 따라서 X는 3. Q 2번 풀게요. 두 번째 그림 내용인 것 같은데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은 직각삼각형 하나와 수선의 발 하나가 주어졌군요. 따라서 이것의 제곱은 BD 곱하기 BC입니다. X의 제곱은 3 곱하기 12로 X는 6인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림, 이쪽 길이가 6. 그러면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CB이므로 36은 4 곱하기 X, X는 9입니다. 세 번째, AD 길이 주어졌군요. AD 길이의 제곱 144는 이거 곱하기 요거로 8X입니다. X는 16이 되겠네요. 검산 16 곱하기 8, 1의 자리가 8인데 되겠습니까? 18을 8을 곱하면 이거네요. X는 18입니다.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수습을 해야겠죠? 자, 증명합시다. 첫 번째, 제가 증명할 내용은 이거예요. 사용할 논리는 뭐 합동이 아니라 닮음의 기립이 되시겠습니다. 증명, 삼각형 ABC와 DBA에서 라는 말이 있으므로 한번 쳐다봐 주는 게 예의입니다. ABC 확인, DBA 확인. 오케이, 얘네 둘이 쳐다보는데 공통된 각이 BAC가 90도인데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90도는 BDA죠. 그 다음 꼭지점 B를 공유하고 있으니 각 B가 공통입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두 개가 각 두 개가 같으면 닮음이죠. 닮은 B를 체크하는데 잘 보십시오. AB 대 BD라는 게 아니고요. 이 닮은 B부터 보겠습니다. BC라는 선부는 큰 삼각형의 빗변이죠. BA라는 선부는 작은 삼각형의 빗변이죠. 맞지? 그럼 그 순서에 맞게 AB의 대응변을 찾아봅시다. AB 선부는 이 각 B에서 직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큰 삼각형입니다. 큰 삼각형에서 B각에서 각 B에서 직각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작은 삼각형에서는 B에서 뒤로 직각으로 가는 BD가 대응변이 되겠군요. 그지? 그러면 비례식을 세웠는데 지금 뭐 할 거냐면 비례식에서 이쪽 부분의 항을 내항이라 하고 바깥쪽 부분의 항을 외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다를 쓸 거예요. 외항이 선분 AB와 BA이므로 AB의 제곱이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내항의 곱이 선분 BD 곱하기 BC인데 수식으로 알았으면 이미지로 기억합시다. AB 선분의 제곱은 여기 부분의 제곱은 BD 선분 곱하기 BC이다. 증명이 쉽군요. 나머지도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2번 내용, 삼각형이 바뀌었을 뿐 논리는 같아요. 삼각형 ABC와 가장 큰 삼각형과 삼각형 DAC, 중간 삼각형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각 BAC는 90도, 각 ACD가 90도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C를 공유하고 있으니 각 C는 공통입니다. 따라서 AA 닮음인데요. 그럼 대응변을 보십시오. 큰 삼각형부터 쓰지 않겠습니까? 큰 삼각형의 AC라는 대응변은 이 각 C에서 직각으로 가고 있으니 AC의 중간 삼각형의 대응변은 각 C에서 직각으로 향하고 있는 선분 CD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AC군요. CA가 아닙니다. 그럼 직각에서 각 C, 직각에서 각 C, DC가 맞고요. 그러면 얘는 뭐죠? 중간 삼각형의 빗변입니다. 그러면 대응변이 BC가 되겠죠? 순서 잘 보세요. BC입니다. CB 아니죠? 그러면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사용을 하시면 CD 선분과 BC 선분의 곱이 AC의 제곱인데 수식으로 이해했으면 이미지로 이 부분의 제곱은 CD 곱하기 CB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삼각형을 보십시오. 가장 작은 삼각형과 중간 삼각형끼리 대응변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각 BDA와 각 ADC가 90도이고요. ADC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을 X라고 표시하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냥 무조건 AA 닮음입니다. 문제에서는 DBA 동그라미 각도와 DAC 동그라미 각도가 같다고 했군요. 일단 AA 닮음입니다. 그럼 길이비를 한번 써볼게요. DB 먼저 쓰고 DA를 썼다는 것은 작은 삼각형의 직각에서 X각으로 가고 DA 선분은 중간 삼각형에서 직각에서 X각으로 가는 대응변입니다. 그러면 DA라는 것은 직각에서 동그라미 각이니 중간 삼각형의 대응변은 직각에서 동그라미 선분 DC가 될 거예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사용하시면 AD 선분의 제곱은 DB 곱하기 DC라고 최종 정리가 됩니다. 수식으로 보지 말자, 이미지로 이해하자. AD의 제곱은 DB 곱하기 DC다. 자, 증명은 개념 강의에서 처음만 할 거고요. 나중에는 그냥 사용성에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하러 가볼까요? 2번 삼각형 잘 보세요. 직각 삼각형과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의 제곱은 9 곱하기 25겠죠. 그 다음 Y의 제곱은 16 곱하기 9입니다. 이거를 다 계산해도 되는데 소인수분해 한번 보세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X의 제곱은 15의 제곱이니까 X는 15가 되는 게 맞고요. Y는 12의 제곱이니까 Y는 12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개념 정리하기. 두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냥 AA 닮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 직각 삼각형 ABC인데 직각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을 D라고 할게요. 여기서 닮은 삼각형 3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ABC 삼각형과 그 다음 뭐라고 하지? 중간 삼각형 대응변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직각에서 각비, 여기가 빨간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 여기가 파란색이죠.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자, 대응변을 쓸게요. ABC, 삼각형 ABC는 뭔가 닮았는데, 삼각형 C, ABC, 파랑에서 빨강, 아니 파랑에서 빨강, 여기죠. CAD. 그 다음 파랑에서 빨강, ABD랑 같겠죠. 그렇습니다. 대응변 맞춰서 쓰시면 돼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지금 살짝 절었습니다. 삼각형 ABC는 지금 90도에서 여기 각 B로 가는 거잖아요. 90도에서 각 B로 갑니다.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찾읍시다. 90도에서 각 B로 가는 삼각형 DBA, 그리고 90도에서 각 A로 가는 삼각형 DAC가 되겠습니다. AA 닮음이겠지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삼각형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과는 항상 닮음입니다. 두 번째 도형,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닮은 삼각형이 3세트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중간 삼각형, 그리고 가장 큰 ABC까지. 그리고 증명은 지금은 증명보다 문제 풀 때 저 개념의 사용이 중요한 파트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내용 닮음의 활용인데 뭐 개꿀입니다. 뭐 닮음 잘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단어 2가지만 설명드리면 돼요. 축도와 축척이라는 이 단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단위 변화는 알아서 하시고요. 1km, 1m, 1cm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축도와 축척이란 말을 좀 설명드리고 문제나 풀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도라는 것은 뭔가 여기 도자가 그린 도라는 한자어인데요. 결국 실제 어떤 도형이나 실제 값을 일정한 비율로 줄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예시가 지도가 되겠죠. 한반도, 부산만 해도 실제 도형은 너무 큽니다. 그거를 1:1 사이즈로 지도를 만들 수 없으니 축소를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걸 지도라고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 그 비율을 축적이라 하는 겁니다. 실제 길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 비율이에요. 그래서 축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길이가 1km인 도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그림으로 똑같이 그릴 순 없으니 제가 지도에다 옮길 겁니다. 지도에는 1cm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1km를 얼마나 줄였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1km를 cm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킬로미터니까 공 3개를 붙이면 미터, 공 2개를 더 붙이면 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제거되었으니 축소하는 비율이 하나, 둘, 셋, 넷, 5개 분의 1, 이 분수 10만 분의 1을 스케일, 축척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공식 외우지 않았죠? 여기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 길이입니다. 글자로 외울 필요 없고요. 방금 제 예시를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기 있는데요. 축도에서의 길이를 그냥 지도에서의 길이라고 이해합시다. 지도에서의 길이는
실제 길이의 축척을 곱한 것이겠죠. 당연히 축척은 1 이하일 것입니다. 그죠? 축척이 1이면 지도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실제 길이는 축척분의 길이라고 하는데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축척이 5000분의 1이라는 것은 실제 길이에 5000분의 1을 곱하면 지도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길이에 5000분의 1을 곱하면 지도 길이 2cm가 된대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cm에 5000을 곱하겠죠? 공식 외우는 거 아니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단위가 cm이니 뭐 100m가 실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자, 건물의 높이를 재기 위하여 같은 시각에, 여기서 시각은 지금 같은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같은 뷰를 시각이니까 뭐 사이트 앵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볼 시자에 그 각도 할 때 각입니다. 같은 시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서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랑 이 나무 짝대기 각도랑 같게 세팅을 한 것입니다. 시각이 같다는 것은 그러면 이 각 C와 각 F가 같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1m인 막대를 세우고 그 1m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0.81이래요. 그림자의 건물의 그림자는 24m래요. 물음에 답하여라. 닮은 삼각형 찾아서 기호 사용해서 나타내고 닮은 조건 말하라고 합니다. ABC랑 닮았겠죠. 대응변만 잘 쓰면 됩니다. 뭐 ABC니까 DEF랑 같겠군요. 닮았고요. AA 닮음입니다.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삼각형이 여기가 1, 여기가 0.8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24라면 높이가 얼마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키우는지 관찰을 하십시오. 곱하기 한 30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에다가 곱하기 30을 하면 높이가 30m인 걸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개꿀 주제죠. Q 2번 축척이 1, 10, 100, 1000만 10만 1, 10, 100, 1000 뭔 소리야? 10만 맞는데요? 10만 분의 1인 축도가 있대요. 실제 길이에 10만 분의 1을 곱하면 지도 길이가 됩니다. 지도 길이가 13cm래 실제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뭐래요? 실제 길이에 10만 분의 1을 곱했더니 13cm가 되었대요. 지금 뭐 1차 방정식 푸는 거죠. 13에 공 몇 개를 5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가볼까? 킬로미터로 바꿔볼게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2개 제거하면 됩니다.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3개 제거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는 13km입니다. 여기도 한번 풀어볼까? 나무의 높이를 재기 위하여 나무 그림자 끝 B 지점에서 2m 떨어진 지점 C점에 키가 1.4m의 현수가 서 있대요. 그림자 끝이 일치하였대요. 나무와 현수 사이의 거리가 3m래요.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요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각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은 무조건 AA 닮음이겠죠? 길이 B를 체크합시다.
BC 대 BE 성분이 대응변이므로 2대5 닮은 B이니까 AC 성분의 대응변은 DE가 되고요. 그거마저 닮은 B가 2대5겠죠? 그런데 AC의 실제 길이가 1.4니까 D가 얼마가 되는지 묻고 있는 거야. 난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살짝 복잡하니까 전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이 작은 게 여기가 2라면 여기가 1.4야. 그럼 여기가 5일 때 높이가 얼마인지 묻고 있는 거죠? 1.4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군요. 10분의 14, 5분의 1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 관점은 이 짧은 길이에 이렇게 계산할까요? 2라는 길이에서 스케일을 얼마나 곱해주면 5분의 14가 될까요? 여기에 5분의 7을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 10분의 14는 5분의 7인데요 14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2라는 길이가 5분의 7이 되려면 그것에 10분의 7을 곱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 변과 변사의 비율은 여기 삼각형에서도 성립이 되겠죠? 5라는 길이에 10분의 7을 곱하면 높이가 나올 겁니다. 10분의 35, 3.5m군요. 뭐 비례식으로 풀었든 뭘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알려준 거는 그냥 이 계산하는 방법, 테크닉 정도만 알려주면 되겠고요. 2번 오른쪽 그림은 축척이 2만분의 1이래요. 물으면 답하라고 합니다. 뭐예요? 실제 거리가 1.2km? 몇 cm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1.2km니까 1200m죠. 1200m는 뭐야? 120000cm입니다. 12만 cm. 그럼 실제 길이에 저 스케일 축척을 곱하면 지도상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약분이 공 4개 약분 때리시고 2분의 12가 되니까 6cm로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BC 사이에 실제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여라. BC가 어디 있지? 여기네요. 그럼 지도상 거리가 4cm인데 그거를 2만 배 다시 키워주면 실제 길이가 되겠죠? 8만 cm. 그러면 8만 cm니까 미터가 되려면 800m. 얘는 0.8km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 높이 등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론이니까 그냥 제가 적을게요. 닮은 도형을 두 도형을 찾겠죠? 빌딩과 그림자, 나무 막대기와 그림자. 그럼 찾았으면 닮은 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닮은 비를 이용하여 실제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론상 비례식을 이용한다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그린 그림을 축소한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축도. 그리고 축도에서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축척,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축척은 실제 길이가 분모에 있어서 뭔가 1보다 작은 1 이하일 거예요. 여기는 축도에서의 길이입니다. 공식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저처럼 실제 길이에 축소하는 배율을 곱하면 지도 길이가 된다. 그냥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잘 닮음의 파트 1 개념이 끝났고요. 자, 학생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